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가장 제가 보기에 기다리던 뉴스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김명수 전 대법원장, 검찰에서 드디어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아이고, 이거를 말이죠. 여태까지 지금 김명수 그만둔 지가 언젠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출두를 통보하는 것은 물론 문제지만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원석이가 여전히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뒤늦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김명수가 떠날 때 말이죠. 정당한 사법 절차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떠났어요. 작년 8월이 되겠습니다. 퇴임 직전에 기자간담회에서. 자, 그래서 요 말을 그대로 이제 믿는다면, 그리고 이제 이 김명수가 그래도 명색이 대법원장까지 했는데 당당하게 검찰에 출두하라. 그야말로 자기 부하 직원. 이게 이제 뭐냐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임성근 판사 이제 건강상 이유로 결국 이제 사표를 내고 떠났는데 임성근이가 그러니까 이제 이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개입됐다. 그래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뭉뚱그려 갖고 몽땅 요 무죄 받은 판사들 갖다가 탄핵 처리하겠다. 그래서 탄핵 대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성근이가 이제 뭐 당연히 그거 알고 내가 몸도 안 주고 그러니까 떠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아 지금 떠난다면 지금 국회에서 당신 말이지 탄핵하겠다고 난리치는데 내가 뭐 되겠어. 요렇게 해서 사표 수리를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언론에 나니까 거짓말로 국회에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이 거짓말로 통보한 것을 문제 삼아갖고 고발 조치했어요. 요 사건이 이제서야 이제 수사가 된다. 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하고 그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이제 수면 위로 폭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이원석이가 너무 지나치게 갔다. 이원석이가 하는 말을 보니까 정치인이 다 된 것 같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일각에서는 이창수 지검장이 그래도 이게 보고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가 뒤숭숭하고 열불이 있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느냐. 요런 지금 내부 분위기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요 갈등의 진상을 좀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게 이제 더 폭발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를 수사했던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사표를 냈단 말이에요. 요것 때문에 이제 수면으로 폭발이 됐고, 요 과정에서 지금 이 보도 내용을 쭉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원석이가 이창수 중앙지검장한테는 치받기는 상황이 되고요. 박성재 법무장관한테는 눌리는 그런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를 두고 이제 이창수가 이제 사실상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는데요. 이거 전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지휘권을 복원을 해달라. 이렇게 이 박성재 장관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건 아니되옵니다. 라고 박성재가 거부했다는 내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제 반박하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내가 진상을 파악하라고 그랬지, 진상을 조사하거나 감찰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상세한 이원석의 입장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되면요, 이 정청래가 지금 해임 청원, 지금 이제 7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본인 것도 이제 법사위 또는 운영위에서 다뤄지게 되어 있는데, 요 청원 내용을요, 국회 사무처에서 그런 게 1, 2, 3, 4번, 청원하는 이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 3번은 놔두고 4번을 싹, 가림막 처리를 했어요. 요거 가지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청래 아들이 그동안 말이죠. 2015년도인데 중학교 학생 때, 그 여학생을 갖다가 성추행해갖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지난 총선에서도 함은경 좀 후보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그러면서 다 나왔고 과거에도 나왔어요. 이렇게 다 국민들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가림막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공정하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혼란이 조성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일하는 거에 대한 혼란. 아니,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허위 사실로 꽉 차 있잖아요. 이거는 전면 공개. 근데 정청래 아들 그 학폭 사건 요거는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싹 다 가려워요. 이런 국회 사무처 어쩔 수 없죠. 국회 사무처장,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전부 민주당 인사들이니까 어쩌겠어요. 힘이 없는데.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무섭다고 하는 것은 예,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장한테 분명히 알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비판 여론은 계속해서 제고시켜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논평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명수 소환 통보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김명수가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이 핵심 원인은 임성근 부장판사 결국은 이제 2021년도 2월 말에 퇴임을 하고 이제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이제 판사, 그러니까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 이게 이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랫동안 구속이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지금 2심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때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던 이 판사들에 대해서 이 동료 판사들이 되겠죠. 임성근 부장판사가 재판에 관여했다. 이런 혐의로 2019년도 3월에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2020년도 2월 1일에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때 무죄 판결을 받은 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탄핵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임성근에 대한 탄핵안도 2021년도 2월 4일에 결국은 국회를 통과했고 이게 사상 최초의 첫 법관 탄핵안으로 가결이 됐어요. 자, 그런데 2021년도 2월 28일 날 결국은 이제 임기 만료로 퇴임을 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제 탄핵안에 대한 판결을 2021년도 10월에 했는데 이미 퇴직해버렸으니까요. 뭐 탄핵소추 대상이 없어졌는데 무슨 탄핵이 가능해요. 없어졌는데. 그래서 심판의 이익이 없다. 그래서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1년도부터 쭉 탄핵안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거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요런 분위기, 그리고 이미 재판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나니까 이 임성은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는 겁니다. 이게 한 1년여 전에 내요. 그래서 2020년도 5월쯤에 이제 사표를 내고, 내가 건강상 이유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 이래서 사표를 내겠다라고 하니까, 이 김명수가 뭐라고 하느냐.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를 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 이렇게 질책을 하면서 사표를 거부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언론에 다 알려지게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김명수가 이제 국회에서 이게 논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사실과 다른 얘기야. 예, 전혀 사실이 아니야. 이런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는 자기 사표 수리도 안 해주고 또 이게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국회에 이제 보냈다. 이런 내용이 다 알려지니까 임성근 부장판사가 얼마나 얼빠지고 열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임성근 판사가 말이죠. 김명수하고 대화를 나눈 내용의 녹취록을 싹 다 공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녹취록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세상에. 김명수가 자기 부하를 희생시키려고 꼼수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2021년도 2월에 이런 김명수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국회에는 이제 허위 문서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 가짜 답변서를 보냈으니까 요거를 제출한 혐의로 고발을 합니다. 2021년도 2월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수사를 못해. 왜? 문재인 정권이니까. 예, 수사를 안 해요. 형식적으로만 써요, 문정권에서. 그래서 2021년도에 검찰은요,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되어 있는데요. 김인겸 부장판사하고 그 다음에 임성근을 갖다가 서면 조사만 하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작년 7월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게 작년 2023년도 7월이니까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김인겸이를 갖다가 피의자로 입건해서 소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년쯤 지나서야 이제서야 이제 좀 대법원장 김명수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김명수가 말이죠. 이 양승태 사건 때는 어마어마하게 협조를 했어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때. 그래서 이게 이 김명수가 지가 문제 제기했던 양승태 사건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가 걸려있는 사건은 사실상의 수사를 거부하고 이런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번에 제대로 걸린 것이고요. 그 당시 김명수는 2018년도 9월에 양승태 사건 났을 때 적극 협조하겠다. 그러면서
검찰 법원행정처의 컴퓨터와 내부 인사 자료, 각종 보고서를 갖다가 통째로 싹 다 내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바람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검찰에 소환이 됐고요.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 14명이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 중에서 6명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2명은 1, 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지금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요. 나머지 3명은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자, 이러한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행태를 보여왔던 이 김명수, 그리고 자기 생명, 자기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임성근 부장판사, 자기 부하 판사를 제물로 상납하려고 했던 아주 이건 뭐 인간이 아니죠. 한마디로 공직 대법원장은 그만두고요. 이거는 뭐 부장판사, 지휘관이 될 수 없는 아주 인간성이 아주 더러운 인간이죠. 요런 인간이 대법원장으로서 6년간 만수봉황을 누리다가 떠나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라도 부르니 정말 다행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김명수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협의 없음 결정된 게 몇 개 있어요. 그 자기 며느리, 자기 딸, 자기 아들 또 이 관제에서 사는 거, 그리고 자기 딸의 동료, 한진이죠. 로펌, 한진 로펌에 있는 요원들을 갖다가 직원들을 갖다가 이 관저로 불러서 밥을 먹인 거, 이거 전부 국가 혈세로 먹인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면 재수사해야 되겠고요. 전면 재수사에 필요한 이런 게 고소 고발, 아니면 또는 추가적인 이 법적 조치, 이런 것들을 우리 우파 시민단체라든가 또 이 관련 법조인 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제기해서 말이죠.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 리스크를 싹 다 털어내는 계기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2의 김명수는 반드시 막아야 될 것이 아닌가. 반면 교사의 좋은 예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검찰 내부 사정이 복잡합니다. 이 내부 사정은요, 그동안에는 지금 민당에서 검사 탄핵, 그 다음에 이제 특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검찰 내부에 반발이 이제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검찰 내부 문제인데, 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계기로 해서 요것이 촉발이 돼서 수면 위로 터져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도 우려하지만 검찰 내부가 상당히 뒤숭숭하고, 상당 부분이 또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은요,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려서 자세히 아시겠지만은, 김 여사의 소환 조사 방식, 그리고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의 시점, 요걸 두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경우에는 이제 2개 사건이잖아요. 하나는 주가 조작이고 하나는 이제 디올백 사건인데, 주가 조작은 수사 지휘권이 배제됐기 때문에 보고할 수가 없었다. 보고하면 그 자체가 위법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백 사건, 디올백 사건의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했다. 그런데 이제 이원서이가 문제 삼는 것은 바로 뭐냐? 조사 시점과 조사 중간 시점, 그리고 조사 종료, 사실은 그때그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요게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스탠딩 오더로 이제 스탠딩 인스트럭션이죠. 이미 지침을 내려놨다 이거예요. 뭐냐?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환 조사하라. 검찰청으로. 그러니까 중앙지검도 좋고 서부지청도 좋다 이거예요. 어느 청이든 반드시 검찰청 청사로 소환하라. 그러나 비공개로 소환하라. 그리고 중간에 보고를 하라. 이런 이 지침을 내려놨는데 이거를 하나도 따라주지 않았다.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와 관련해서 대검 참모들하고 22일 날 오후 6시 1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1시간 20분에 걸쳐서 대검 참모들한테 이창수 지검장한테 그날 오전에 이제 보고를 받았잖아요. 22일 날. 보고받은 내용을 상세히 이제 다시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 수사 지휘권이 배제돼서 보고를 못했다라는 게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의견이잖아요. 요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가 지난 5월 달에 박성재 장관하고 한번 싸웠다. 싸웠는데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 주가 조작 사건에 관해서 요거를 복원시켜달라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 왜? 수사 지휘권이 박탈됐는데 그거를 복원시키는 것도 장관의 또 다른 수사 지휘권이다. 그래서 거부를 당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성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에 보면은 박성재하고 이원석하고 싸운 게 2번이에요. 한 번은 검찰의 인사 문제를 갖고 싸웠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은 지금 이제 수사 지휘권 보호를 갖고 싸웠고,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 이제 나는
이게 조사를 받지 못, 내가만 조사받고 밑에 부하들, 그러니까 이제 이 차장 검사하고 부장 검사, 그 다음에 수사팀, 요 조사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 나를 조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창수 지검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원석 지검장이 이제 다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내가 진상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감찰 조사도 아니고 진상 조사도 아니고 진상 파악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 꼬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원석이가 지시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김경목 부부장 검사에 대한 사표는 반려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 요게 이제 오늘 지금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게 핵심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원석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고 왜 떠나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서둘러갖고 난리를 치고 있느냐. 그래서 이원석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고 일부 이창수가 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점도 일부 거기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일부 비판이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용산 대통령실도 이원석에 대해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은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도 지금 이원석이가 정치를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원석과 이창수 간의 갈등 문제, 요거는 제가 한번 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 인물은 아시겠지만은 요게 이제 이원석과 이창수가 되겠고요. 자, 일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이 조선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0일 날 12시 30분에 중앙지검에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 11시 10분에 유선 보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원석이가 경로하는 겁니다. 나를 무시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창수가 놀래갖고 지금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21일 날 일요일이 되잖아요. 21일 날 새벽에 1시 20분에 조사가 종료되고 중앙지검에서 지금 언론에 공개를 합니다. 21일 날 아침 8시 42분에. 그래서 21일 날 아침 한 9시 좀 넘어서부터 보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22일 날 이제 월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9시에 이원석이가 출근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 사과 입장문을 내놓고 10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대면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그 대면 보고가 끝나고 나서 11시 30분에 진상 파악을 지시해요. 그리고서 이제 오후에 되니까 이 김경목 검사가 억울하다. 죽어라고 수사했는데 왜 내가 이런 감사를 당해야 되느냐. 사표를 제출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오후에 이창수가 대검 진상조사 협조는 못하겠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이 반발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나만 조사하라. 이렇게 반발이 일어난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이 갈등 상황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고요. 예, 2명.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앙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전체적인 팀인데 5월 2일 날 처음으로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13일 날,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에서 중앙지검장 등 수사지휘부 전원 교체를 발표해요. 그리고 6월 11일 날, 이원석 총장이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지휘권이 박탈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출근길 문답을 통해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7월 7일 날, 7월 7일이니까 최근이죠. 박성재 장관한테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 박 장관이 거절하면서 양측 간의 고성 언쟁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8일하고 18일 사이에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서 일정을 조율하게 되고 김 여사 측에서도 이거는 내가 조사를 받을 수 없다. 왜? 청탁방지법의 위반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됐고 만약에 조사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면 이거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조사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확고한 입장을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월 19일 날 검찰에서 조사 방식과 일정을 합의했고 20일 날 그러니까 이제 요날 이제 결국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일 날 새벽에 조사가 완료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일 날 월요일 날 출근하면서
진상 파악을 지시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보도를 보면은 내가 이제 요 지시한 것은 진상 파악일 뿐이다. 감찰 조사도 아니고 진상 조사도 아니다. 진상 파악. 이게 그냥 한번 알아보라.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경위를 알아봐라.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대검에서 어제 조사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창수가 조사를 거부했어요. 이러면서 사단이 발생이 커진 거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동안에 이제 이원서희가 지침을 내려놓은 걸 보면은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검찰총사 비공개 조사를 기본 방침을 했고요. 경호상을 이유로 제3장소를 제한할 경우에는 이원석 총장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것을 수차례 이창수한테 강조했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이 먼저 제3의 장소를 제한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당부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박성재 전 장관도 올 5월 달에는요, 검찰총사 비공개 조사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요것이 이원석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영사 측에서는요, 경호 문제가 없는 제3의 장소에서는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예. 요 의사를 분명히 했고, 대면 조사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조사가 노출되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지휘권 보고를 갖다가 진작에 요청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정도가 되니까 지금 이제 이 지휘 체계를 무시한 이창수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도 상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수보다는요, 지금 이제 이원석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좀 더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특히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요,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임기 말에 무리하게 소환하려다 보니까 사달이 난 것이 아니냐. 수사팀에 화를 내고 불안을 언론에 공개한 것도 정치적인 행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 총장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게 임기 초 중반에 할 수 있었는데 도대체 이렇게 뒤늦게 하는 이유가 뭐냐. 퇴임 후에 정의로운 모습으로 남고 싶은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수에 대해서는요.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조사하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누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총장보다는 용산과 협의해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예, 그리고 쥐버 활동이 격화되면서 검사들 사이에서는 염증을 느낀다는 분위기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본 사안은 마무리를 하고요. 정청래 사안은 바로 이어지는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이건 좀 시간이 걸려요. 조금은 복잡해요. 예, 좀 내용을, 전말, 정청래 아들의, 이건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인간이, 아이고, 국회의원을 4번이나 해먹고, 자, 마포, 을 주민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